안녕하세요. 2월 12일 목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이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네, 요즘 경제 한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신데요.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네, 3월부터 12월까지 급여 기부를 통해서 실직 가장과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매달 100명가량에게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이 십시일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우리의 따뜻한 정을 정말 말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그 따뜻한 마음에 좀 상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네,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한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도 시청자 퀴즈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혜수 씨 문제 주시죠. 네, 문제입니다. 어떤 계통에서 일찍부터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는 어린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이특, 2번 신동, 3번 짱구입니다. 네, 오늘은 퀴즈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쉽네요. 참여하실 분들은 전국시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유료전화 013-3366-78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앞번호는 013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저녁 약속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술 약속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약속을 잡고 나면 또 고민거리 생기는 게 바로 뭘 먹어야 할지 그게 좀 고민이 되기도 해요. 네, 또 애주가들은 어떤 술을 먹을까 이런 걸 고민하지만 저처럼 네. 술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어떤 안주를 먹을까 맞아요. 이걸 또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요, 이런 안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지글지글지글지글 그 모습과 소리에 반한 당신, 이때 우리 몸이 찾는 건 바로 알코올. 이만 안주가 없습니다. 술을 그냥 짝짝 달라붙네요 그냥. 치가 자동으로 돼버려요. 딱 한 잔만 먹으려 할 것만 안주가 술을 부르고 술이 안주를 부르는 맛있는 아이러니. 입맛 살리고 기분 살리는 술안주 열잔 속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조개구이 전문점. 초저녁부터 손님들로 시끌벅적, 손님들의 마음을 아는 듯 숯불 위에서 온몸을 불사르고 있는 귀여운 녀석들. 일단 한 점 드셔보시고, 맛있는 건 혼자 먹을 수 없다 오고 가는 조개구이 속에 싹 트는 청. 그렇게 맛있어요? 입에서 살살 녹고요. 술을 그냥 짝짝 달라붙네요 그냥. 부드러운 속살 가득한 키조개 일단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 치즈와 초고추장을 섞어주면 나만의 조개 요리 완성. 다른 데는 조리해서 딱 나오는데 직접 해줄 수 있는 맛. 아, 우리가 양념도 해가면서 고춧가루 넣어가면서 이러면서 소주 한잔 하는 맛. 그 맛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한 접시만 더 주십시오. 여기 한잔 주세요. 말하기 무섭게 날아오는 조개 한 접시. 유후! 오늘 지갑 두둑하신가 봐요? 비라 계속 시켜 먹어도 돼요. 끝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배 터질 또 계속 해요. 이 정도. 무한리필 조개 전문점답게 수족관엔 조개들이 한가득. 아침까지만 해도 서해안 대천 앞바다에서 놀던 조개들은 사장님의 동화 위에서 운명을 달리해주시고, 이제는 손님상으로 치킨하기 위해 쟁반에 고스란히 머물리시는데, 다보탑, 석가탑 부럽지 않은 요 조개탑. 지금 계속 리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싸놓아야 돼요. 노련한 사장님의 칼솜씨에 단단히 입 다물고 있던 녀석들, 맥없이 속살을 보여주고 마는데, 칼이 그러니까 이렇게 까면서 끊어질 수도 있고 엄청 이빨이 나가가지고. 근데 분명히 조개구이 전문점인데 새우, 넌 웬일이냐? 얘기 좀 해주실래요? 조개와 새우가 만난 이유. 새우구이까지 3,000원 더 내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3,000원의 행복에 즐거워서 한 잔, 무한리필되는 조개구이 덕분에 또 한 잔. 이러다 보니 쌓여가는 것은 빈술병이요, 늘어가는 것은 빈 조개 껍데기뿐이라. 어휴, 많이도 드셨네요. 소주는 마음껏 먹어도 돼. 안주는 풍부하니까. 그리고 새봄을 맞아 이 집만의 별미가 된 쭈꾸미 샤브샤브. 특제 육수에 향긋한 냉이를 듬뿍 넣어주시고, 생생한 쭈꾸미를 잘 손질해 한 접시 만들면 손님상으로 직행. 향긋한 냉이와 뜨거운 육수 속에서 환상의 궁합 뽐내며 합방한 쭈꾸미의 그 맛. 어우, 이거 군침 도네요. 맛이 어때요? 냉이 향가요. 이게 쭈꾸미 쫄깃한 맛이 요즘에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조개 드시러 오세요. 두 번째로 찾은 이곳의 별미는 파닭. 과연 정체가 무엇이길래 요것만 찾으시나? 이게 우리 집의 주 메뉴인 미쳐버린 깻잎 파닭입니다. 깻잎 파닭이요? 일단 먹기 좋게 손질된 닭이 준비되면 튀김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고, 이 집만의 비장의 무기 깻잎을 넣으면 이것이 바로 맥주를 부르는 깻잎 파닭. 숙성되어 있는 치킨에서 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한 4시간 정도 물기를 좀 다 빼는 상태에서 파운딩하면 저 이게 치킨하고 옷하고 딱 잘 옷이 잘 입혀지거든요.
예쁘게 옷 입은 닭은 기름바다 속으로 붕덩 11분 30초간의 온천욕을 마치고 완성된다.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를 먹다 보면 야채하고 버무려 줬을 때 좀 느끼함을 좀 줄일 수 있는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튀겨봤는데 깻잎이 향도 제일 좋고 그 향도 튀김에서도 기름에서도 오래 가고 죽지가 않고 기름에 튀겼다고 향이 죽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깻잎을 선택해서 깻잎 파닭을 하게 됐습니다. 먹기 좋게 노릇노릇 익은 깻잎 파닭.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활용점정 알싸한 파가 있어야 진짜 깻잎 파닭. 이거 공칭도네. 게다가 이 매콤달콤한 소스를 찍어 먹으면 그 맛은 2배 아니 3배로 업업. 흔히 먹던 치킨쪽하고 좀 틀린 게 약간 좀 매콤하고 달콤하고 스파이스를 약간 좀 응용해봤는데 그게 좀 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청각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만든 소스 매콤해서 죽여줘. 깻잎 바닥이 나오자마자 자연스럽게 맥주잔 높이 올려주는 센스. 일단 시원하게 한잔하고 닭다리 하나 잡아 뜯어주면 그 맛. 어때요? 파랑 깻잎의 향기가 최고예요, 최고. 사나이들의 오붓한 우정을 다지는데도 깻잎 바닥은 빠질 수 없다. 닭만 먹으면 느끼할 수가 있는데 파가 입안을 싹 씻어주니까 정말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정말 최고예요. 맥주 안주로 깻잎 파닭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착역은 짜자잔 바로 요집.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는 이것은 쫄깃함과 고소함으로 중무장한 돼지 막창. 이 집의 막창 구이는 여느 가게와 다른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손님을 끄는 이유. 고소하고요. 담백해요. 파가 있어서 그런지 전혀 냄새가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손님이 칭찬하는 막창 맛의 비밀을 찾아 주방으로. 일단 막창은 겉에 붙은 기름을 제거한 뒤 소금과 밀가루를 넣고 여러 번 씻는다. 그리고 막창을 씻을 때 사용하는 이 물은 주인만 안다는 특별한 물. 그런 다음 솔잎을 넣고 진하게 우려낸 물에 막창을 넣고 삶아주면 초벌구이 완성. 아무리 씻어도 막창의 특이한 냄새를 없애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솔잎을 넣음으로써 이 향이 막힌 냄새 없애주고 막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이 집 막창의 트레이드 마크인 대파를 쏙쏙 끼워주면 준비 완료. 그런데 막창에 대파를 끼울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하시게 된 거래요? 어렸을 때 대파를 이렇게 구워 먹다 보니까 대파에서 그 달짝지근한 맛과 그 향이 좋아가지고 또 막창하고 대파하고 궁합이 아주 찰떡궁합이고 잘 맞답니다. 그래서 이 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특허 내게 해준 그 동기가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파 막창 특허증. 특허받은 대파 막창 드셔보셨어요? 안 드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대파 막창이 나오자마자 여러 호와 같은 하늘 쏟아지고 오매불만 기다렸던 손님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 노릇하게 막창이 익었으니 소주 한 잔으로 입안을 촉촉히 적셔주고 막창으로 마무리하면 아우 이 맛은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렸다. 내일의 아마추어같이. 목 넘게 부드러워요. 제가 파 싫어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고 담백해요. 그냥 먹어도 술술 넘어가는 술이지만 별나고 맛깔난 안주와 먹으면 그 맛과 기분은 2배. 경제난의 외식 비용은 줄었다고 하지만 만나면 좋은 사람들과 술 한잔하는 이 썰쓸한 재미마저 줄일 수 없다. 술이 안주를 당기고 안주가 술을 당기는 절묘한 조합. 이 조합을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환상의 짝꿍. 아우, 네, 뭐 이 무한 리필되는 조개구이 그리고 깻잎 파다 거기에다가 이 대파 뭐였죠? 네, 대파 막창까지. 네. 요거 한 번씩만 먹으려고 해도 뭐 한 3번은 약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신나죠. 맛있는 걸 맛있겠다. 보니까. 네. 그런데요, 맛있고 별난 술안주 덕분에 좀 과음하는 분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술은 정말 언제나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만 마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소연 씨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네, 왜요? 그냥요. 네, 아무튼 이 술은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재주가 남다른 아이를 신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아유 참 신통방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린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재주들을 가지고 있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전에도 아주 특별한 재주를 가진 신동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신동, 출한 재주나 눈에 띄는 영특함으로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하는 특별한 아이들. 너무 어린데 너무 잘해가지고요.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이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같이 할 정도로 열의가 있었고 자식 사랑의 눈먼 부모들의 자랑이 아니다. 타고난 끼와 재능으로 신동 만든 육아 비법 공개. 귀엽어요. 왜 나만 귀엽다? 2009 떠오르는 꼬마 달인을 소개합니다.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로 집에서만 활동한다는 꼬마 달인을 만나기 위해 수소문 후 어렵사리 집을 찾아내는데 낯선 이의 방문을 조금은 퉁명스럽게 맞이하는 오늘의 주인공 양진영 양. 인형같이 귀여운 얼굴과 똘망똘망한 목소리. 하지만 이것만으로 신동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태양 나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좀 말을 잘하고요. 그리고 암기력 같은 거는 좀 더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암기력이라면 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몇 번 읽어주면 그 책을 다 암기를 한다던가 구구단을 외운다던가 뭐 알파벳을 안다던가 이런 거는 다른 또래 애들보다 많이 빠르더라고요. 생후 25개월, 올해 3살인 진영이는 동화책은 물론 구구단 알파벳까지 모두 섭렵한 암기 신동. 수강, 행구십, 줄넘기, 접속, 연, 카이트, 구슬. 나이. 고모 같은 경우도 이름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서 누구누구 고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고모를 한 달이나 두 달에 다시 만났을 때 누구누구 고모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고모다 딱 이름까지. 그래서 저희도 놀래죠. 아니 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 그 고모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다 놀라는 거죠. 막.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진영이의 놀라운 암기력은 어른들도 외우기 어렵다는 나라 이름과 국기까지 정확하게 배열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 거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외모와 깜찍한 재롱까지. 엄마나 보자면 하자입니다. 눈이 오고 했었네. 눈이 오고 했었네. 눈이 오고 했었네. 남다른 태교도 특별한 영재 교육도 없었다. 단지 평소 책을 좋아하던 엄마는 진영이를 가진 후 더 많은 시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고 진영이가 태어난 후에도 꾸준한 독서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구구단 한 15개월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15개월 때? 예, 그 13개월 때도 가르쳐서 15개월쯤 되니까 거의 완성이 딱 됐더라고요. 구구단이요? 구구단이. 구구단은 오히려 지금보다 15개월, 16개월 때가 제일 잘했어요. 예. 몇 단까지 외우는 거예요? 9단까지요. 9단까지 다요? 예. 그럼 진영이가 한글에 영어까지 모두 배웠단 말씀? 그건 아니다. 그림과 목소리를 듣고 외워서 따라할 뿐. 내가 그전에 보고 찾은 나무는 집이 지었어요. 그때는 집이 짓고 왔다. 나는 가장 멋진 집을 지을 거야. 장면하고 글자를 그 대사를 다 외운 거예요. 글씨는 모르고 그냥 외워가지고 엄마가 읽어준 걸 그대로 외웠다가 자기가 이제 표현을 그대로 하는 거죠. 똑같이. 주로 집에서 활동하며 머리를 쓰는 진영이와는 달리 또 한 명의 신동은 이곳 체육관에서 달인의 길을 걷고 있다. 맞아요. 여기 특별한 아이가 있다는데 좀 있나요? 저희 체육관에요? 예, 아마 깜짝 놀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덤블링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현우야!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 한눈에 무술인의 기상이 느껴지는 무술신동 김현우 군. 생후 39개월에 특공 무술을 시작한 현우는 공인 2단 유단자인 동시에 사범교육과 지도자 연수교육까지 마친 8살 꼬마 이소룡이다. 체력이 웬만한 젊은 애들보다 훨씬 더 오래 운동을 해도 지칠 줄도 모르고 재밌게 해요. 너무 어린데 너무 잘해가지고요.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래? 현우 화이팅! 어른들도 넘기 힘든 높이. 하지만 현우에겐 몸풀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최연소 특공무술 유단자답게 완벽한 동작으로 텀블링에 성공! 이어서 5명의 아이들이 엎드린 장애물 넘기에 도전하는데 한 2m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우가 지금 나이가 7살이고 키도 보시다시피 조그만데 자기 키보다 훨씬 넘는 걸 넘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아이들 위를 힘차게 날아오르며 멋진 낙법까지 선보이는 현우. 황비용도 울고 갈 고수의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저 유치원에서 캠프를 갔는데요. 이제 하루 1박 2일로 갔는데 하루 하고서 저녁 때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특공무술 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다시 태우러 와서 운동하고 다시 또 캠프장으로 간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아파서 되게 아프면 못 두고 며칠 쉬고 그러는데 현우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앉아서 떨면서까지 그걸 보면서 본다고. 열정이 굉장히 대단해요. 남달랐어요. 늦은 밤 체육관이 문을 닫은 후 현우도 집으로 돌아온다. 하루 종일 강도 높은 운동을 했지만 집에서도 그 열정을 식을 줄 모른다. 공부가 좋아, 운동이 좋아? 운동이요. 운동이? 네. 왜 운동이 좋아? 재밌으니까요. 재미있으니까. 공부는 지루해요. 그래? 앞으로 뭐가 될까요, 그러면 현우는? 네? 뭐가 될까요, 현우? 커서요? 관장님이요. 관장님 될 거야? 네. 태어나고 한동안 현우는 폐렴을 자주 앓는 허약한 아이였다. 건강한 몸과 의지를 키우고자 시작한 특공무술. 늠름하게 자라고 있는 아들을 보면 부모들은 마냥 귀엽고 대견스럽기만 하다. 특공무술을 계속해서 그런 그 군에서도 좀 가르치고 그런 교관이나 그런 이제 널리 전파할 수 있고 그런 직업군인 장교 이걸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와장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 같은 귀여운 얼굴과 순수한 미소. 하지만 일단 도복만 입으면 괴력을 발휘하는 작은 거인. 무술신동 현우는 오늘도 이곳 체육관에서 즐겁고 유쾌하게 성장하고 있다. 나이가 저렇게 됐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동작도 많은데 그 동작을 무리 없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게 현우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자 연수 교육도 2회 수료해서 현재 교육사범 자격까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자신만의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그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다면 누구나 신동이 될 수 있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내 아이를 꼬마 신동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아닐까? 무엇이든 정말 척척 외우는 암기신동 진영이 25개월인데요. 야, 정말 대단하네요. 아니 이 최연소 특공무술 유단자 현우는 또 정말 대단한 게 이 공인 2단에 벌써부터 이 사범 자격까지 가졌다고 네. 하니까 정말 달인인 것 같아요, 달인. 지금도 참 대단하지만 앞으로 이 두 어린이의 성장 과정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처럼만 예쁘고 똘똘하게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의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통에서 일찍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어린이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이특, 2번 신동, 3번 짱구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전국시대 홈페이지로 참여하시거나 유료전화 013-3366-780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볼 분들은 이 산을 타는 분들인데요. 영국의 어떤 등반가는 저기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볼 이분들은 그 짜릿함 때문에 산을 탄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폭포가 또 겨울에는 짜릿함 가득한 빙벽이 있는 곳 청송 주황산에서 열린 빙벽 대회 현장으로 지금 출발해 보시죠. 오르라 정복하라 나를 뛰어넘어라 아슬아슬 겨울에 맛보는 짜릿한 즐거움 빙벽 등반에 도전하라. 얼음을 찍을 때 손맛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상쾌합니다.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짜릿짜릿합니다. 맞다. 겨울이면 빙벽 등반 마니아들은 청송 주황산 얼음골로 총집합. 전국 빙벽 등반 대회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가자! 화이팅! 이한, 치한, 겨울을 낚는 클라이머들의 뜨거운 도전.
도전, 그 후끈후끈한 현장 속으로 출발! 청송군 부동면,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이곳 주황산 얼음골에 장관이 펼쳐졌다. 1999년 얼음골 탕건봉에 높이 62m 규모인 수직 인공폭포가 만들어졌는데 한여름엔 인공폭포로 시원한 물 선물했던 이곳이 겨울엔 꽁꽁 얼어 멋진 빙벽으로 대변신. 이때만을 기다렸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빙지를 자랑하는 청송으로 클라이머들 정출동. 겨울을 낚는 빙벽 마니아들의 뜨거운 도전이 이곳에서 펼쳐진다는데 아찔한 수직 빙벽을 노리는 대담함. 보는 것만으로도 열기가 팍팍 느껴진다. 우리 청송 얼음골 빙벽은 높이가 62m로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빙벽입니다. 우리 청송 주황산에서 10km 정도 거리에 떨어진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서 여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얼음골에 얼음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얼음을 빙벽을 만들어서 전국 빙벽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우리 전국의 모든 관광객들이 추억이 어린 이 명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치러지는 대회는 남녀 일반부, 남녀 장년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참가 선수만 해도 200여 명. 예선, 준결승, 결승전에 이르는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예정.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등반 코스를 따라 오르고 또 오르고 짧은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이 등반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3분 제한 시간에 누가 얼마나 높이 가느냐. 이제 물론 이제 빨간색 라인을 침범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성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전국 빙벽 등반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청송 주황산 얼음골. 많은 선수들이 얼음골의 빙벽 정복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찔한 높이, 스릴 만점, 추위와 싸우는 뜨거운 열기. 겨울철 추위도 물러거라. 빙벽을 오르며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상을 향해 오르는데 정복 후 맛보는 쾌감은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특권. 조금만 더 스피드 업 업. 대회 참가한 선수만큼 지켜보는 이들도 긴장되고 겨울 스포츠 빙벽 등반. 그 매력은 뭔가요? 겨울에 우리가 춥다고 움츠리고 있는데 겨울철에 움츠리지 말고 이렇게 짜릿한 이제 낚시꾼들의 손맛이라 그러는데 이거 빙벽도 바위를 찍을 때 얼음을 찍을 때 손맛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상쾌합니다. 여기저기 응원 소리에 좀 더 힘을 내보는데 가느다란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빙벽을 오르는 참가자들. 보기만 해도 아찔하지만 안전요원이 줄을 잡아주기에 안전은 100% 확보. 할 수 있다! 빨리 가자! 숨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어느새 높이 올라간 선수들. 하지만 도구를 놓치며 안타깝게 탈락. 아쉽기만 한데. 마지막에서 좀 불안하게 했나 봐요. 조금 더 침착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한편 빙벽대회 관람은 잠시 뒷전. 추위를 녹이는 추억의 주전부리. 뜨끈한 군고구마로 배도 채우고 또 한쪽에선 추위도 잊은 채 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 얼음골에서 즐기는 전통 놀이에 마냥 신났다. 얼음판에서 썰매도 신나게 슝슝. 청송 얼음골에 오면 빠지지 말고 들러야 할 곳 바로 얼음골 약수터. 청송 약수물 한 잔에 몸도 마음도 개운해진다. 약수와 닭이 만났을 때 특보양식 청송 약수 닭백숙 탄생. 약수가 들어간 백숙은 푸르스름한 것이 특징인데 철분 함량이 많은 약수가 닭의 지방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고기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먹기에 좋다고. 약수 백숙을 먹어줘야 빙벽 등반을 잘 할 수 있다는데 힘이 불끈 땀 쑥 빼고 나면 빙벽 등반도 문제없다. 진짜 맛있다. 청송 약수 백숙 맛 좋습니다. 기운 보충했으면 다시 대회장으로 고고싱. 빙벽 등반 도전. 여성이라고 예외는 없다. 추위와 체력과 싸우며 끈기 있게 오르는데 빙벽 등반은 전신 운동이기에 근력 발달에도 굿. 또 빠른 시간 안에 보다 높이 올라가는 운동이라 순발력도 키울 수 있다. 여자가 하기엔 좀 위험하지 않나 싶지만 특유의 유연성이 빙벽 등반 도전엔 큰 장점이다.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그만큼 매력 있고요.
도전엔 성별도 나이도 상관없다. 뛰어든 만큼 즐길 수 있다. 빙벽 등반의 스릴과 쾌감을 맛보기 위해 도전한 77세 할아버지.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는데 몸도 마음도 청춘. 지켜보는 이들의 응원도 뜨거운 가운데 어느새 고직한 눈앞. 힘내세요. 파이팅! 학생이 탁탁 얼굴을 때리고 지나갈 때 그 짜릿짜릿한 맛은 있죠. 또 역시 그 내가 원하는 지점을 타격을 하는데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가면은 참 낚시하는데 그런 그 짜릿한 맛, 막 그거와 동일한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드디어 대회의 막바지, 대회의 하이라이트. 대망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두가 초긴장 상태. 결승전인 만큼 구조물을 통과해야 하는 고난이도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 거꾸로 매달려 고군분투하는 참가자들.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실패 속출. 대회가 진행될수록 열기는 더 뜨거워진다. 지켜보는 이들은 아슬아슬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 이번 대회 남자 일반부 우승자 홍종현 씨.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차분하게 성공. 우승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청송 어른골 빙벽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대회에서 나와서 열심히 해서 꼭 1등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슬아슬 짜릿한 겨울 스포츠의 꽃, 빙벽 등반으로 겨울을 넘어서라. 도전하는 자만이 쿨하게 즐길 수 있다. 이한치한 추위와 싸우는 뜨거운 열기, 스릴 만점 짜릿한 즐거움으로 추위도 함께 날려버리자. 청송 빙벽 최고입니다. 네, 폭포가 아주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인데 그래도 저는 너무 아찔할 것 같아가지고 직접 해보진 못할 것 같아요. 보는 건 참 재밌네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낚시할 때 그 짜릿함과 비교를 하시던데 저는 솔직히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 77의 어르신도 하는 걸 보니까 그 매력이 정말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네, 이 겨울에 빙벽 등반을 하기 위해서 주황산을 찾은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좀 날씨가 포근해져서 이제 빙벽 등반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그런 시기라고 하네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좀 봄을 즐기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향기로운 이 봄빛이 감도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지개를 펴고 싱그러운 봄 내음 한번 맡으러 함께 가시죠. 충주로 가겠습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동장군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체감 기온은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영하를 오가고 있지만 절기상 입춘을 지나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꽃피는 봄을 향하고 있다. 봄처녀 제 오시네 봄봄봄봄봄봄 겨울 추위야 안녕. 동장군도 잘 가요. 조금 이르면 어떠랴. 머지않아 다가올 상큼한 봄 소식에 이미 우리네 마음은 설레고 있는 것을 한 걸음 일찍 만나는 봄의 풍경 속으로 출발. 봄을 찾아 달려간 곳은 청정고장 제천. 봄맛을 느껴보세요. 상큼하고 달콤한 봄의 맛하면 역시나 이 딸기가 빠질 수 없을 터. 겨울 한파 속에서도 파릇파릇 싹 피우고 꽃 피우며 빨간 열매로 맺은 딸기가 벌써부터 봄의 미각을 자극하고 있다. 수막에서 얼음이 얼어요. 그래가지고 얼음 밑에서 자란다 해서 일명 얼음 딸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딸기가 얼음 밑에서 자란다? 이곳의 딸기는 기존 이중 하우스 안쪽의 수막 이외에는 어떤 가온 시설도 가동하지 않고 재배된다는 것이 특징. 제천 지역의 특성상 밤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수막에 흐르는 물이 얇게 얼면서 비닐하우스 자체가 에스키모인의 이글루 같은 역할을 한다고. 결국 내부의 온도 변화가 없는 만큼 별도의 난방 시설이 없이도 신선한 딸기 재배가 가능하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걱정 끝.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딸기 당도나 경도가 우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 지역에 위치한 제천은 1, 2월 중 밤 기온이 거의 매일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더운 지역으로 겨울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지만 수막 재배의 특성을 이용한 아이디어로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확 가능한 제천의 얼음 딸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도전한 딸기 농사는 장목반 농민들의 1등 효자 품목이 됐다. 딸기가 예전에는 뭐 제철이 여름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농사 짓다 보니까 제철이 겨울이 제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고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겠다는 농업인들의 도전의식이 바로 얼음 딸기의 성공 비결. 농민들은 물론 딸기도 계절을 잊고 산지 오래 1년 내 봄의 호사를 누리고 딸기 있다. 하나 드세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럼요. 이 벌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벌이 있는데 벌이 이게 약이 쳤으면은 이거 벌보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도 전혀 관계가 없죠.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무농약으로 재배, 자연과 사람의 건강을 위한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제천 얼음딸기 장목반 농부들. 새콤달콤 맛이 좋은 얼음딸기. 이름도 신기한 얼음딸기. 어디 맛 좀 볼까요? 달콤한 향과 새콤한 맛으로 시각, 후각, 미각 자극하는 딸기 코스 요리 등장이요. 달콤한 딸기잼 바른 샌드위치, 아삭아삭 딸기 샐러드에 시원한 딸기 쉐이크까지 하루 7개 정도의 딸기면 하루 비타민C 섭취 이상 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딸기. 그냥 따먹어도 되고 이거 다 안 싱거래 물에.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만큼 더 신경 쓸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맛도 영양도 풍부하다. 재배에서 포장에 이르기까지 역시나 믿을 수 있는 얼음 딸기. 그런데 포장 케이스가 투명하네요. 예, 그건요 밑에 짠 거를 안 넣으니까 속박이를 안 하기 위해서 투명 그릇에 담아요. 저온 생산으로 당도는 물론 강도도 높아 일반 딸기보다 보관 기간이 2배 정도 길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 제천 얼음 딸기만 찾는다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요? 값당 약 한 3,000원 내지 한 4,000원 차이는 나요. 그 마트에 가면은 우리 얼음 딸기 진열장과 저 세일하는 진장이 달리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제천 얼음딸기 최고야! 해질 무렵 도착한 곳은 음성의 한 수목원. 봄색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나도 한반도의 2월은 여전히 춥지 않던가.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진정 봄의 향연으로 가득하고 이른 봄을 준비한 꽃과 나무들은 고고하고 화려한 자태 뽐내니 향긋한 봄 느음에 취할 지경. 우리도 옥상에다가 꽃을 기르는데 여기 와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천국 같아요. 아주 우리도 이렇게 해놓고 싶어요. 야생화도 있고 분재도 있고 또 푸름이나 다육이 다 있으니까 한 곳에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수목원 내 비닐하우스 안에는 물칸다 등 다양한 종류의 수경식물들과 200여 종의 꽃과 식물들이 작은 연못과 조화를 이뤄 1년 내 아름다운 봄의 신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신 분들이 편하고 또 오신 분들이 즐기고 체험을 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 요걸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저 집에는 언제나 누가 오시든지 입장료 같은 거 안 받고 연잎차 한 잔 무료로 서비스하면서 오시던 손님이 주인이다. 저는 모습이다는 그런 마음에다 모시고 싶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수목원 경영이 이제 10여 년째. 이젠 꽃과 식물에 관해선 웬만한 전문가 부럽지 않다는 송석은 씨. 그의 손길과 발길이 닿은 수목원 곳곳엔 관엽수와 야생화 등이 화려한 식물 동산을 수놓고 있는데 숲속에 들어온 듯 머릿속부터 몸속까지 개운해진다. 여러 사람들하고 친하게 차 한잔 하는 게 최고의 낙이니까 그보다 더 좋은 낙은 없더라고요. 이 식물하고 놀으니까는 마음도 젊어지는 것 같고 안 늙는 것 같아요. 봄의 향취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만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1년 내에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꽃과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는 이미 모두 날아간 듯. 겨울색 짙은 2월에 만나는 봄꽃들은 더욱 반갑다. 꽃 같은 거 겨울에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정말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피어서 있는 거 보면 너무 색깔도 이쁘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안식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편안한 기분이 들어서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겨울 추위에 경기 한파로 어느 해보다 춥고 힘들었던 올겨울. 다가올 봄이 더욱 기다려지는 건 봄꽃처럼 화사하고 봄따기처럼 달콤한 새 희망이 그리워서는 아닐까.
아직 한동안은 동장군과 사투를 벌여야겠지만 따뜻하고 싱그러운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맛보러 제천으로 봄꽃 구경하러 음성으로. 네, 화면에 봄이 가득한데요. 이 음성의 실내 수목원에는요, 일반 꽃이나 나무 말고도 물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수경식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뭐 가족과 또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성에서 꽃 구경하고 제천에서 딸기 먹으면 정말 딱이겠어요. 네. 자, 좀 추운 겨울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깨 좀 움츠렸던 거 쭉 피시고요. 마음만큼은 따뜻한 봄이 어서 오길 바라겠습니다. 전북의 뉴스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사전북 오늘의 진행자 손우기 씨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이 논란이 많았던 전주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이 개정안이 부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주시 의회는 260회 임시회 총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했고 그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시민 정서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안에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네. 전주시가 개정하려고 했던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이 됐나요? 하나는 주거 지역 가까운 곳에 이 숙박업소가 서게 되는 것을 좀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하나 담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그 층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씩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먼저 이 숙박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거 지역으로부터 70m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상업 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 건설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안에서는 이것을 없애려고 했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어떤 걱정이 들어서냐 하면요. 이 주거 지역으로부터 70m 거리에 있으면서도 러브 호텔들이 막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하시기 어떨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많이 보기에 좋지 않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층수 제한에 대한 완화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층수를 18층으로 완화해 주도록 그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한쪽 층수가 9층이라면 다른 쪽 한 건물은 27층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층수 제한을 폐지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네,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택가 옆에 모텔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들어선다던가 아니면 천변 옆에 막 고층 건물들이 들쭉날쭉 이렇게 서 있으면 보기가 참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전주시가 왜 이런 조례를 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이런 안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반발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뭔가 속내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더 재미있는 거는 시는 이번에 이게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다음 회기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이걸 다시 다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를 지난 다음 회기에 이 안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거지역 주변의 숙박업소에 대한 완화는 아마 큰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상정되더라도 어려울 것 같고요. 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시의원들이 이런 걸 부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뭐 전주시나 시의회가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주시가 자화자찬을 해서 언론의 비판을 듣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사 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전주시가 알맹이 없는 지역경제 살리기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너무 스스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서 언론으로부터 좀 웃지 못할 비판을 받고 말았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주시가 이 대형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니까 즉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냈고요. 그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전명 민생경제 구하기가 시작됐다. 그 대형마트, 공룡 같은 대형마트를 대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른 전국 최초의 일이다.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권고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 속에 보면 직원을 고용할 때 70% 이상 지역 사람을 고용하고 현금을 꼭 지역 은행에 넣어놨다가 본사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은 좋지만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그 스스로를 이렇게 매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조금 민망하네요. 그렇죠. 참 이렇게 시도 문제지만 또 이 한편으로는 시의원들이 의회에 출석을 안 해가지고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잖아요. 요즘 유급화까지 됐는데 이 정도면 좀 직무유기 이야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혜수 씨가 아주 정확하고 좀 무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난 10일이었어요. 이날 그 임시회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진행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명 중에 1명꼴로 의원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 보고와 심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방청을 하던 시민들 또 주변에 있던 기자들도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이 의원들이 어디가 있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10일 날 도내에 많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나요? 예, 시의원들이 자기 지인들이나 친인척들의 졸업식에 가서 많이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졸업하는 분들 축하해 주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은 그 속내가 이겁니다. 진짜 이유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가서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좀 창피한 일이지요. 이번 임시회는 시작하자마자 전 의장이었던 분의 그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하는 공식 사과로 시작을 해서 참 창피했는데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 정말 이 시민들의 눈길이 무서운지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한마디씩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한참 또 졸업 시즌이잖아요. 이맘때쯤 되면 부모님들 걱정이 이제 교복. 맞아요. 교복 때문에 걱정이 되시잖아요. 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학생들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교복값이 기성복만보다 더 합니다. 지금 교복값이 한 23만 원부터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30만 원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겨울옷 같은 경우에 코트를 또 더해야 되니까 가격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담을 좀 덜어내고자 해서 교복을 공동으로 구매하자는 운동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복값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요.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봄, 가을 교복을 공동구매함으로 인해서 23개 학교에서 했는데 5억 7천여만 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하면 학부모가 직접 입찰 과정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일련의 과정도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값이 그만큼 저렴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들이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상당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곳이 좀 적은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공동구매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가요? 이 표면적인 이유는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별로 바라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가격이 싼데 왜 그럴까? 학생들이 그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면 그 광고하는 것을 보고 교복을 사 입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공동구매를 하는 교복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또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장들이 새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교복을 입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공동구매의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값이 되겠지만 그 값이 싸다는 것 말고는 어떤 다른 이점은 없나요? 있죠.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저희 제가 진행하는 시사전북 오늘에 출연하셨던 그 교복값 제자리 찾기 전북 시민 연대의 백숙현 추진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좀 해주셔서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품목별로 원단을 선정할 때부터 학부모들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를 해주시면 그러면 교복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원단은 무엇을 고르는지 결정하지 않으신 채 업체만 정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마진을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굉장히 질이 좀 떨어지도록 하니까 전체 품질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형들께서는 교복을 공동구매하겠다고 작심을 하시는다면 학교 측에 정정당당하게 그걸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원단 구매에서부터 신경을 써주시면 자녀들에게 좋은 교복, 저렴한 교복을 아주 멋지게 입히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새 학기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설레잖아요. 뭐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건데 좀 좋은 교복 입고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손흥기 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 그 막 설레이던 기분이 새록새록 생각이 네. 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의 퀴즈 당첨자를 발표할 시간이죠. 정답은 신동이었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지금 나가고 있고요. 전주 MBC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포근했습니다. 하늘만 좀 맑았더라면 좀 얇은 셔츠 바람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한 5에서 10mm 정도 내릴 거라고 하는데 가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왕 내릴 거면 좀 시원하게 적당한 양에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오후 5시 35분 전국의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